이렇게 온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황당한 주장으로 또 찔러봐야 된다, 또 파야 된다 라고 억지를 부리듯이 헌재에서도 매일매일 억지스러운 주장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저 꼴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억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져서 윤석열 피고인이 직접 그 발언하는 헌재 다급해진 윤석열 발언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자, 박사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공작. 자, 그러면 내란 비상계엄은 다른 사람이 이를 내키고 그 사람들이 공작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아까 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네.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잘못은 자기의 수하들이 알아서 네. 작당 모의 공작을 한 거고, 나는 전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경고형이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통 증거는 작년 3월 달부터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령관들한테 경호처 비화폰을 그렇죠. 줬고 네. 계속 모여서 지들끼리 도원결의해서 잘해보자. 아니 무슨 도원결의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셋이서 술 잘 먹어보자. 도원결의 안 하잖아요. 네.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목적을 주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 네, 네. 김용현이 누굽니까?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아삼육이잖아요. 윤석열이랑.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소위 내란을 기획을 한 거고, 그 내란의 기획 자체가 차근차근 6개월 이상 진행이 된 그렇죠. 과정에서 본인이 군대를 김영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에요? 가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김영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 사단의 시작은 윤석열인데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 아래에 있는 수하들이 알아서 작당 모의에서 공작을 펼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네네. 그러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부끄러운 거죠. 뭐 이런 자가 어떻게 내란을 꿈꾸나. 내란도 예를 들면 내란을 할 만한 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내란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한다는 건 형법상 내가 사형이거나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명령을 실행했던 부하들에게 야 니네들이 이제 감옥 가서 평생 썩어,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 행위 자체를 보면서 참 비굴하다. 네. 비굴이라는 표현도 제가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비굴하거나 사람 같지 않거나 하면서 지금 다 소위 이제 밀어빵을 하는 거죠. 다 니 탓이야 이제 하는데, 저게 소위 헌재 전략으로도 제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요? 저 양반이 저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근데 저 양반 스스로 그러겠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공작이라뇨? 아니 그러면 군대가 위에서 명령도 없는데 돌격합니까? 저는 그 이진우 사령관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말 중에서 그건 하나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내리는데 그렇죠. 거기서 사령관이 그럼 이것저것 법적인 걸 다 제거합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안 따르면 그게 그게 쿠데타다 그게 뭐. 쿠데타입니다라는데 네네. 솔직히 그 말은 좀 마음에 와닿아요. 네. 아니 갑자기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안 따르면 따르는 게 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책임을 미루고 저뭐고 그 자기는 뒤에 숨는 게 이건 치졸하게 하고 찌질입니다. 찌질이. 네. 찌질이고요. 오죽하면 여인영 사령관도 그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네네. 윤 대통령이 저렇게 군 장성들한테 미루는 걸 보고 본인도
참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 그러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이제 많이 흘러나오고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말은 많이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니 실은 이게 3, 4월부터 소위 말하는 그 충성서약이라 그럽니까? 북한이 네. 주면서 그렇죠. 김용현이 장군들 모아간 거 아닙니까? 술 잘 먹자고 도원결의도 하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가장 지금 핵심 인물은 김용현하고 노상원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딱 공통점이 있어요. 김용현, 노상원, 윤통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네. 네. 과대망상이한 자기 집착이 강해요. 예. 자, 한번 볼까요? 노상원 자기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갖다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네, 뭐 벤치 준비하고 맞아요. 안대 준비하고 작두도 있고. 작두도 준비하고 그랬죠. 네. 김용현 어땠습니까? 자기 지금 영치금을 갖다가 서부지법 난동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애국 청년들이라고 아. 떠오고 있죠. 또 우리 윤통 뭐라 그럽니까? 계속 저렇게 이상한 말 하죠. 네. 저는 좋아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통을 적견을 많이 간다 그래요. 알현이죠, 알현. 예, 알리언을 간다 그러는데 네. 아니 무슨 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한남도로 용산으로 옮기더니 이번에는 뭐 경기도 우항시로 옮겼습니까?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건 좋아요. 가는 좋은데 너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윤통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아이 대통령이고 절대 탄핵이 안 돼.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경찰 서울청장 인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저는 발현된 맞아요. 거라고 생각해요. 저런 그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이번에 행정관님 보니까 헌재에서도 또 국회 청문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원이다, 요원이다, 인원이다까지 갔어요. 국회의원님들은 때로는 요원도 되고 어떤 때는 인원도 되고 하는데 경찰 근무하고 하실 때 예.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안 써요. 안 안 쓰고. 써요? 예.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진짜 제가 이거 비난으로 하는 건 네네. 아닙니다. 우리나라 좀 차기 지도자들은요. 군대 미필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군인 신분 중에 요원이라는 말을 쓰는 특기는 딱 두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네. 정보사, 방첩사. 요 두 개 외에는 요원이라는 말 안 쓰고요. 네. 그다음에 특전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대원 어허. 또는 군인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끌어내라는 말은요. 강제적으로 이거 국어사를 그렇죠. 좀 찾아보세요. 잡아내라는 소리고 예. 만약 군인들을 갖다가 했으면은 철수죠. 철수. 나오라 그래라, 철수하라 그래라. 누구 철수죠. 술지 하나 쓰지 네. 뭐 아니 그럼 군인을 끌어내면 누가 끌어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특전 사령관한테 그리고 7호기 특임장한테 야 요원들 군인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지가 혼자 들어가서 끌어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보면요 한 말만 딱 나가면요 거짓말인 게 딱 뽀록이 나는 그런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명색이 검사인데 네. 그런 검사인데 좀 검사면 거짓말하는 거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네.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야죠. 네, 10,000분 넘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고요. 박영아님께서 내란당 당사를 구치소로 옮기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건희 구속하라. 갈밭님께서 위대하신 건희 여사 다 허탈한 목소리들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착각, 과대망상 이런 거에 빠져서 온갖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주변 부하들에게 다 밀어방을 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 그러나 어제도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질문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곽종근 사령관이 시원하게 단칼에 일갈하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은갑근 변호사입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 딱 한마디. 문을 부서라도 누가 들어가라고 했느냐.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전국에서 가장 수미일관하게 그 내란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사령관이라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있을 때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일관성을 이제 네. 못 깨다 보니까 계속 말꼬리 그 인원 유원 이런 말꼬리만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깨려고 했던 사람이 나타났죠. 네. 헌법재판관 중에 정영식. 예. 예. 얘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길게 아니 물어봤죠. 네. 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냐? 예. 뭐 의원이었다가 사람이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처럼 네.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홍장원 맞아요. 메모한 거에 제 대해서. 국정차장에 대해서 아니 그 뭐죠 검거 지원 요청인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냐 메모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메모인데 내 메모를 내가 쓰는데 그걸 제가 아니 그래도 정확히 적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아니 어떤 사람이 메모를 자기가 정확히 적습니까 자기가 이해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저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뭐 쓰다 보면 막 쓰면 네. 대강 제가 아는 방식으로 메모를 쓰는 맞아요. 거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메모를 왜 그따구로 썼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히 못 써서 죄송합니다라고 거의 얘기를 지금 그 홍장원 차장도 그랬고 곽종근 예, 그렇죠. 사령관한테도 거의 마치 미안한 말을 받아내기 위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정영식은 예를 들면 진술인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했던 네. 측면들이 있는데 이 상황은 피청구인 변호단,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과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특검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예. 제가 볼 때 특검이 그렇죠. 진행이 돼서 예. 맞아요. 하나하나 상황 자체가 네. 객관적으로 나오기 맞습니다. 시작하면 네. 저는 검찰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검찰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공소장에 적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호처 풀어줬을 그렇죠. 때 우리가 의아했는데 엊그제 국회에서 나오잖아요. 이진동하고 자기들하고 미리 통화해서 일종의 짠거 김영현하고 아닙니까? 서로 그러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네. 하고 통화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그 검찰로 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특검이 안 되니까 헌재에서는 계속 예를 들면 너 말이 야 의원이야 요원이야 네. 그러다 나중에는 아 저기 윤석열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분 만에 인원 본인이 이런 얘기를 의식 중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거기서 써요. 허두심이 나와서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언론이 또 제대로 지적도 안 해요. 실제적으로 네. 오히려 지적하는 게 뭐냐면 곽종근 진술 흔들려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저 조선일보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황당하게 그렇죠. 그렇게 그 내용으로 물타기를 가고 해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지금 곽종근과 홍장원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 두 사람은 소위 보수의 적이야라고 좌표를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인단도 좌표를 찍어주고 윤석열도 좌표를 찍어주고 거기다가 또 정영식 헌법재판관도 좌표를 딱 찍어주면 이제부터는 계속 두 사람을 문제제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내란의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을 몰고 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것도 북한이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장원, 곽종근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프레임을 짜고 뭐 탄핵을 추진했다는 얘기인가?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말이 벌써 안 돼, 뭐. 말이 안 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네. 아 이제는 저 윤석열이 하는 말을 귀뜸으로 듣지 말아야겠다. 아우 피곤한 인간이다. 저 이제 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